시위대 이스라엘 정부 지지를 반대하며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약 3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을 대상으로 노동허가증을 신속히 발급할 것이라는 발표와 달리 현재까지 단 한 명도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와 한국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뉴저지주 면허 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특수리무진위원회와 탄소 배출 제로 및 휠체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인 그린라이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주가 일회성 가족경제지원금 1,200만 달러를 투입해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 약 12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현장을 직접 방문 중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경찰 인력 확보와 유지 전략을 담은 현대 법 집행기관의 채용과 유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대중교통 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지하철 내 묻지마 폭행과 선로로 밀쳐버리는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연방의회 사무동과 주변에서 유대인 좌파 단체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약 300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대 중 3명은 의회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온주의를 비판해온 유대인 단체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 소속 랍비 25명이 이끄는 수백 명의 시위대는 유대인들이 지금 휴전을 말한다,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고 연방의회 부지에 모였습니다. 이 단체는 X를 통해 하마스 측 폭력의 근원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에 있다며 시위 이유를 밝히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정부를 지지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의회 의사당 경찰은 약 300명의 시위대를 연행했고 이 가운데 3명은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팍스뉴스에 전했습니다. 더 힐은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 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에 보복 공습을 가한 것을 옹호하고 있지만 의회의 진보 세력은 가자 지구의 사망자가 늘어나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외에도 영국, 스코틀랜드, 중동 등 세계 전역에서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경찰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동원했고 친팔레스타인 시위 금지령이 내려진 프랑스에서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 현재까지 사망자는 이스라엘 1,403명, 팔레스타인 3,547명, 양측 사망자는 모두 4,9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 사태로 위기 상황을 선포한 뉴욕시는 연방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을 대상으로 18개월 노동허가증을 신속히 발급할 것이라는 대책 발표로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며 스스로 자립하고 저임금, 노동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뉴욕시에서 노동허가증을 신청한 2,100여 명의 난민 가운데 단 한 명도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 망명 신청자 가운데 2,000명이 워킹 퍼밋을 신청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려드는 남부 출신 난민 문제로 재정적, 공간적 어려움에 직면한 뉴욕시 행정부가 연방정부와 뉴욕 주정부의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백악관 측은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 신청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와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측은 난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뉴욕주 내 저임금 노동자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회 측은 뉴욕시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한 2,100명의 망명 신청자 가운데 연방정부로부터 워킹 퍼밋을 받은 난민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시 망명 신청자 가운데 444명이 뉴욕시 이민지원센터를 통해 워킹 퍼밋을 신청했으며 1,700명 이상은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정부 지원센터를 통해 노동허가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난민위기 사태의 해결을 위해 취업허가를 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면제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 없는 현실에 대해 뉴욕시 측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저지주가 한국과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면허를 받기 위한 필기시험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 발급 시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한국 경찰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 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한국과 뉴저지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도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뉴저지주는 교통 인프라 중심지이자 바이오, IT 등 분야에 강점이 있는 곳이라며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이 양국 국민의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 대상은 미국 내 1년 이상 체류 자격을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 방문자는 제외됩니다. 우선 뉴저지주 차량국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한 날짜에 방문해 준비 서류와 수수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뉴욕 총영사관에서 인증된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 영문 운전면허 경력 증명서, 1년 이상 미국 체류 신분 증명 서류, 본인 확인, 생년월일 증명 서류, 뉴저지 거주 증빙 서류, 사회보장 번호 혹은 개인 납세자 번호 등입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과 영문 운전면허 경력 증명서의 경우 뉴욕 총영사관에서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면허를 받기 위한 필기시험이 사라지면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 발급 시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은 수년째 추진하다 무산됐지만 뉴욕 총영사관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 노력으로 머피 주지사 방안에 맞춰 성사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서울시와도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 등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재외동포는 13만 3,307명으로 한국 대기업 투자와 함께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는 삼성, LG 등 한국 법인 84개사가 총 15,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한국의 뉴저지주 누적 투자액은 연평균 30%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오늘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와 그린라이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차량 일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휠체어 사용 승객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택시 및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탄소 배출 제로 및 휠체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인 그린라이즈에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환경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데이빗도 뉴욕 택시 리무진 위원회 의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만장일치로 찬성해준 모든 위원들과 뉴욕시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2023년은 뉴욕시에서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탄소 배출 제거 및 모든 이용자들이 교통차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이용 가능한 차량으로 바꾸는 계획에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우선적으로 내년까지 공유 서비스 차량의 5%에 대해 휠체어 접근 가능 및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만장일치로 합의해준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린라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 시내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이동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운영 모든 소형 및 중형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그린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앞서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전기차 이용 확대를 위해 전기 충전소 설치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욕주가 일회성 가족 경제 지원금 1,200만 달러를 투입해 17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 $100씩을 지원합니다. 약 12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팬데믹 긴급지원기금 1,20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뉴욕주 공공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약 $100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지원 자격을 갖춘 가정에는 우편으로 지원금 수령 방법을 안내하며 약 12만 가구가 이번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앞서 연방 팬데믹 기금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덕에 다른 주에는 지급되지 않은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고통받는 가정에 신속하게 현금을 투입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관련 기금으로 1억 2,800만 달러를 확보했고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번 수혜 대상인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는 작년 5월에도 각 $25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 실직 상태이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뉴욕 주민, 초저임금 근로자, 아동 등 59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여부는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 OTD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1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월 $30의 인터넷 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며 추가 지원 예산을 통해 주정부는 인터넷 서비스가 열악한 저소득층 거주 아파트와 주택가에 인프라를 설치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연방정부의 인터넷 비용 지원 혜택 지원 대상은 연방 빈곤선 2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만 3천 달러 이하인 경우 월 $30의 인터넷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데스크탑이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구입할 때 최대 $10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스라엘과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 중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내일 비행기로 미국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생한 지 13일째에 접어든 오늘까지 양측의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부친이 향년 87세의 나이로 어제 자정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존 코트니는 수요일 늦은 저녁 플로리다에서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며 아이리시 카톨릭 신자로 알려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자신의 딸 호컬 주지사에게도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을 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친의 부고 소식을 들은 호컬 주지사는 애도의 뜻으로 검은색 옷을 입고 목요일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스라엘 희생자들과 아버지를 위한 추모의 글을 써서 통곡의 벽 틈새에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성모교회와 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만나고 인질로 잡혀있는 뉴욕 롱아일랜드 출신 병사의 이모와 삼촌을 만났습니다. 또한 하마스 내 붙잡혀있는 미국 시민권자 인질들의 가족을 직접 만났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및 군부대 리더, 인도주의 구호단체장을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이 끔찍한 테러를 직접 보고 전해 들은 만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찰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대 법 집행기관의 채용과 유지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각 지역 내 경찰 인력 확보와 유지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찰행정연구 포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경찰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약 8만 3,500명이던 현직 경찰 인력이 2021년에는 8만 2천 명대로 떨어졌으며 2022년에는 8만 명, 그리고 급기야 2023년 1월에는 7만 9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3년 동안 경찰 인력이 약 5% 줄어든 것입니다. 경찰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는 채용과 유지가 원인으로 채용은 지난 2020년 약 4,900명에서 2022년에는 약 6,800명으로 늘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경찰 인원이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은 앞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퇴직이 47%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아직도 경찰 인력 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에 현재 미국 고용시장 상황의 변화, 안전 우려 증가, 경찰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증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지능과 갈등 해결 능력 등과 같은 비전통적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감정지능이 경찰력 과잉 행사 사례를 줄이고 지역사회와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채용 단계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능력 검증과 함께 감정지능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용 단계에서 범죄 전과가 있는 지원자를 거르는 등의 기존 방식은 유지하되 채용을 위한 체력 조건 등이 미달되더라도 경찰 학교에서 훈련 뒤 다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 밖에 보너스 지급과 연금 계획, 다양한 은퇴 계획을 제공하는 것도 경찰 인력 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대중교통 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 인력 배치와 CCTV 설치 확대에 나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하철 내 총격 사건에 이어 묻지마 폭행, 이유 없이 선로로 밀쳐버리는 등의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 남성이 출근길에 나선 퀸즈 거주 3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선로로 밀쳐버리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 여성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대중교통 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중교통 내의 뉴욕시경 배치 인력 확대 및 6,500개 이상의 CCTV 설치 확대 등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2주 가까이 이어지며 반유대주의와 반이슬람주의 증오범죄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뉴욕시 미드타운 5에비뉴 53스트리트 지하철 플랫폼에서 한 여성이 이유 없이 움직이던 열차에 밀쳐졌습니다. 퀸즈에 거주 중인 30대 피해 여성은 움직이는 열차에 머리를 밀쳐진 뒤 선로로 떨어졌으며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녀를 플랫폼으로 옮기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로 39세 사비르 존스를 지목했습니다. 잔오리버 MTA 회장은 해당 여성은 아침 출근길에 이런 봉변을 당했다며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뉴욕 시민들을 타겟으로 이런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하철 내 묻지마 밀치기 범죄는 작년 동기 22건에서 올해 15건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 존스는 사전에 체포되었던 적이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대인과 무슬림을 향한 증오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역에서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7번 지하철역에서 29세 여성 승객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20대 피해 여성은 자신을 왜 때리냐고 묻자 용의자는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MTA 측은 뉴욕시 지하철 내 범죄율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분기에 20건 가까운 선로 밀치기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불안한 뉴욕시 치안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실시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199표를 얻어 212표를 획득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에 뒤졌습니다. 후보로 나서지 않은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7표, 케빈 메카티 전 하원의장이 5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전날 1차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20명이 조던 위원장에게 반란표를 던진 데 이어 이번에는 더 늘어난 22명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로써 공화당 내부 강경파의 반발로 지난 3일 발생한 메카티 전 의장 해임 결의안 처리 이후 이어지고 있는 초유의 하원 지도부 공백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이저가 병원과 약국에 보낸 서한을 토대로 연말부터 일반 상업용 판매가 이루어지는 박스로비드 정가가 $1,390로 책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파이저와 독점 구매 계약을 맺고 코로나19 치료제인 박스로비드를 전량 매입해왔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박스로비드 가격은 5일치 복용분 $529로 상업용 판매 예정가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이에 따라 판매 가격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높은 가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 의료보험 가입자는 정가보다 훨씬 낮은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거나 추가 부담금 없이 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몰게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주택 구입 신청의 주요 지표인 몰게지 신청 지수가 지난주 6.9% 하락해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0년 만기 대출의 평균 금리도 6주 연속 상승해 2000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7.7%로 조사됐습니다. 가파르게 치솟은 이자율이 주택 수요에 큰 부담을 주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몰게지 신청 건수도 한 주간 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1%나 줄었습니다. 재융자 수요도 지난주 10%나 줄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2%나 감소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주택시장은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의 여파로 빠르게 냉각됐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999년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83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다 사망한 사람은 이 중 25명이었는데 대부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대형 트럭이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망사고 중 94%는 자전거 도로이지만 자동차 도로와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거리의 3% 수준만이 물리적으로 보호된 자전거 도로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시에서 자전거 사고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퀸즈, 라코웨이 등을 포함하는 31선거구로 현재까지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